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북극 한파가 미동부 해안 일대를 강타하며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새해부터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미드타운의 철도 차량 기지 등을 개선하는 20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5년 동안 성희롱과 성차별 소송의 합의금으로 지출한 예산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근 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게 수갑까지 채워지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북극 한파가 미동부 해안 일대를 강타하며 국토의 동쪽 3분의 2 지역에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중부 대평원부터 미시시피 계곡과 오데호 너머까지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북동부 지역에는 눈이 10인치 이상 쌓인다는 게 국립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중부 전역에 걸쳐 최저기온이 1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 아이오와주 지역 기온은 화씨 0도까지 떨어지고 가장 남쪽의 텍사스도 화씨 1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일원도 오늘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강하해 일부 지역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화씨 24도까지 내려가고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청소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눈주의보를 내리고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 장비 등을 준비하고 기상 예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공항에 착륙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미끄러져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상 악화로 1,200여 편의 항공기가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져 뉴욕 일원은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40도, 최저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저녁에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부터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방관보에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과 여행 허가 신청, 노동 허가 신청의 동시 제출 시 비용을 현재 $1,225 일괄 납부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납부하게 변경해 $970 오른 $2,195로 인상합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던 할인 혜택도 폐지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도 현재 $640에서 $1,170로 $530나 인상되며 가족 이민 청원의 경우 현행 $535에서 $555로 소폭 증가합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 청원의 경우 현재 $700에서 $545로 $155 인하되며 영주권 갱신 신청 수수료는 $455에서 $415로 $40 인하됩니다. 한편 비이민 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에서 $560로 $100 인상되며 주재원 비자는 $815로 $355 인상되고 투자 비자는 $705로 53%, 예체능 특기자 비자는 $715로 55%나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00년 전에 오픈된 미드타운의 철도 차량 기지 등을 개선하는 20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며 $20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MTA는 그랜드 센트럴역 인근에 위치한 75에이커의 철도 차량 기지와 파크애비뉴 선상 1.8마일의 6교, 이스트 45스트리트부터 57스트리트까지 구간의 다리들을 내년 5월부터 개보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철도 차량 기지는 미드타운에서 운행되는 하루 평균 700대 열차를 수용하고 있지만 다수 구간들이 부식돼 수십 년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공사에 5월부터는 파크애비뉴 선상의 6교와 차선, 횡단보도의 통행이 일부 제한될 전망입니다. MTA는 한 번에 여러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지 않아 통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TA 자료에 따르면 그랜센트럴역 통근자들은 하루 평균 약 20만 명이며 이번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노후화된 철로 등에서 볼트와 너트, 쇠조각 등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3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위험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현재 32만 5천 개의 안전 철망수를 늘리고 철망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5년 동안 성희롱과 성차별 소송의 합의금으로 지출한 예산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많아 이와 관련한 지출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데일리 뉴스가 분석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시정부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희롱과 성차별 소송 합의 금액으로 1,550만 달러를 지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합의건은 총 102건으로 2018년에는 4건밖에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대한 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지출로 뉴욕시경 알렉산더 로하스 경위가 브롱스 여성 경찰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으로 81만 7,500달러를 배상해야 했으며 뉴욕시경 아담 람보이 경위의 성희롱 사건으로 시정부가 합의금 6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뉴욕시 건강병원 직원 도로시 제임스는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해 35만 달러를 배상받았으며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한 10대 학생이 계단에서 성폭행을 당해 95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근 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게 적발돼 수갑까지 채워지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 통근 열차인 베이 에이리어 래피드 트랜짓 플랫폼 승강장에서 흑인 남성 스티브 포스터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것을 백인 경찰관이 체포했다고 팍스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백인 경찰은 포스터에게 다가가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유료 통근 열차 승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불법이라며 포스터의 백팩을 붙잡고 어디론가 무선 연락을 취했고 다른 경관이 가세해 포스터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터는 음식물 섭취 금지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경관 2명은 포스터를 역 군의 경관 사무실로 데려갔으며 포스터는 잠시 구금된 뒤 벌금 250달러를 부과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며 의아해했습니다. 한편 통근 열차를 운영하는 BART 측은 캘리포니아 주 법은 유료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로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승객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걸로 안다며 경관의 조처는 정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담배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 대표들을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전자담배 딜레마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각 주 대표들과 함께 전자담배 업체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 문제를 딜레마로 지칭한 것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여론이 높지만 신생산업과 일자리 보호 등을 주장하는 전자담배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자담배 업계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후퇴한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납세 자료 공개법인 뉴욕주의 트러스트법의 적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뉴욕주 법안의 적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뉴욕주에서 트러스트법이 통과되자 뉴욕주의 검찰총장과 세무위원회, 하원세입위원회를 상대로 트러스트법의 적용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트러스트법은 알 권리가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중요한 법이며 이 법이 합법적이라는 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소득 신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트러스트법이 집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월 납세 신고 자료에 대한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의 법안과 별개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소득신고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검찰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는지 조사하기 위해 세금 신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정치 환경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글로벌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정치 환경이 경제와 금융 충격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글로벌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위험 요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치 환경, 지정학적 위험 등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소득 정체와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 움직임이 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디스는 무역 갈등 등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축시킬 갈등이 걸프 지역이나 한국과 일본, 인도와 파키스탄, 미국과 유럽연합,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서도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주요 20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2.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8년에는 3%였습니다. 국세청은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 보고용으로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200만 명의 대상자가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된다며 갱신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에 따른 갱신 대상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83, 84, 85, 86, 87인 납세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세금 보고에 사용하지 않은 번호도 역시 연말에 만료됩니다. 또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0에서 82번으로 2016, 2017, 2018년에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IRS는 내년의 세금 보고를 위해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필요한 납세자들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갱신 신청은 세무양식 W7을 작성해 접수하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 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 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진이 독감 백신이 아닌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클라호마주 바틀즈빌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이곳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8명과 직원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긴급구조팀은 안색이 창백해진 환자들이 사지가 마비되는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re symptomatic, laying on the ground, needing to help but can't communicate what they need. 경찰의 조사 결과 의료진이 독감 백신인 줄 알고 주사한 것은 알고 보니 인슐린이었습니다. 경력직 약사와 계약을 맺고 장애인들에게 독감 접종을 실시했는데 독감 백신병에는 인슐린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약사를 수사한 결과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we're just in the middle of the investigation to figure out how this went wrong. He's been interviewed. We're going to probably interview him again.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 회복돼 퇴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학생 16명이 결핵 진단을 위해 피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슐린 주사를 맞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며 부작용으로는 오한, 의식장애,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길에서 자거나 야영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누숙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의 벌금을 내거나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은 2020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라스베가스시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거리 노숙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5에서 15% 떨어뜨리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의 증가로 지역의 전염병과 공중보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 네바다 대표는 도시에서 노숙자들을 내쫓으려는 시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비싼 집값과 실직,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부족 등의 요인이 결합해 노숙자가 많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오늘 스테이튼 아일랜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베테랑스데이 기념 행사를 열고 전사자 70여 명의 명단을 새로 제작해 봉헌하며 전우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회의 장소 제공 등 15년 넘게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섬기고 있는 뉴욕 성결교회는 오늘 행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재향 군인과 배우자의 대학 신청 비용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재향 군인과 배우자는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입학 지원 시 각각 $50에서 $65에 달하는 신청 비용이 면제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뉴욕주 내 재향 군인 출신 노숙자 현황을 파악하는 법안과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등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4선의 공화당 피터 킹 하원 의원이 내년 임기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킹 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중시해온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때로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와 태평양 대서양 연안에서의 오일 시추 반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20명이 내년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다른 3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미 사임해 의회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브루클린 유티카 애비뉴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를 총으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여성과 총을 쏴 자살한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복부에 총을 맞은 여성의 현재 남자친구는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해만 3차례나 배우자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섭씨 영상 1도, 밤 최저 기온 24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